저는 뭐 잘 좀 하자. 언론이랑 방송들. 네. 특히 저기 제이모 방송이랑 네. 예, 뭐 옛날에는 잘했는데 요즘 잘 못하고 있는 네. 언론 방송들 특히 좀 잘 좀 합시다. 네. 예, 시대가 변했으면 적응을 해야죠. 네, 그죠. 예. 네, 그 야당이 그래서 지금 그 힘겨루기 목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청문회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한 혹은 뭐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득권 주류가 아닌 인선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좀 깨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목적이 달성하겠습니까? 떨어질 분이 계실까요 혹시? 우리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다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 양보라는 게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원칙 앞에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어떤 뭐 정확한 문구는 생각 네. 나지 않는데 타협이 원칙이지만 예, 예.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 예, 뭐, 네. 예, 맞아요. 예. 어우, 똑똑하시다. 네. 일단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겟이 강경화 후보한테 네, 네. 지금 가 있는데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전부 지지 성명을 했어. 그 처음이야. 아니,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전직 장관들이 지지 성명을 내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 장관들이 전부 남자들이에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홍준표를 지지했던 공로명 전 장관, 네. 그 다음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좀 괴롭혔던 송민순 전 장관, 네. 뭐 이 사람들도 거기 지지 성명서에 서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죠. 네. 아니 10분이? 이런 후보가 어딨어? 이런 후보를 왜 떨어뜨려? 그러니까요. 왜 인위적으로 꼭 떨어뜨리려고 하냐고. 그래서 실패해요. 야당은 지금 굉장히 옛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국회 그 의석수 가지고 지금 장난을 자기 치는데 힘싸움한다. 지금 언론이 그렇게 그 기사를 쓰고 그 정치인들 그 특히 야당 그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베껴 써주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끔찍도 안 해. 꼼짝도 안 하죠. 82% 최근 그러니까. 게. 네. 1% 떨어졌잖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오차 범위 어. 그거죠. 그러니까 여론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전혀 요동을 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여론한테 지금 시민들한테 주권자들한테 덤비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옛날식으로 국회 의석수 가지고 정치를 하면요 진짜 망해. 당장 내년 지방선거 있어요. 이 양반들아. 어? 거기서 작살나면 그 뒤에 2020년 총선은 무사할 것 같아? 정치 똑바로 해야 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누가 협조를 잘하느냐가 인기를 지지율이죠. 올리는 네, 지지율을 맞습니다. 올리는 비결이에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냥 포기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자기 포지션 잘 잡아야 돼. 거기서 엄하게 캐스팅 보트 지고 좀 약팔려고 그렇게 잔재주 부리다가는 폭망해. 이게 그 전직 외교부 장관 10분, 네. 10분이 이제 강경화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한 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럼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옛날 뭐 예비역들 뭐 수십 명 뭐 이런 네. 거 성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외교부 장관이 한 수십 명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이명박 정부까지 네. 역임을 하신 분들 중에 10분이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동안에 외교부 장관이 총 13분입니다. 3분 빠진 거예요? 3분 빼고 13분 중에 10분이 지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없어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하셨던 분들은 뭐 좀 자숙을 하셔야 되니까 자숙해야죠. 예. 어디다가 지지를 이러면서. 하시더라도 네, 마음속 차이나게. 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네. 낫기 때문에 근데 이 13명 외교부 장관 중에 10명이 지지를 했다는 건 이건 장관 인사 그 청문회 국면에 있어서는 그냥 게임 오버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걸 언론에서 제대로 이 이슈의 크기만큼 다뤄주질 다뤄지지도 않고 않아요. 있고 네. 그리고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뭐 또 요프레임이 있던데 한국일보에서 조사를 해서 뭐 JTBC에서 뭐 이따만하게 그 뻥튀기한 그 여론조사 후보자들 중에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많다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얘기했던 유선전화 유선전화. 81%. 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 한 20%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20%도 더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것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국일보에서밖에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에휴,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언론사에서 그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놓고 안 지지 까고 있다. 높으니까 안 까고 깐다. 있다는 네. 지금 충분히, 의혹까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충분히 혐의를 둘만 합니다. 지금 어제인가요? 저희 뭐 페이스북에도 노컷뉴스에서 그거를 간단하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돌리긴 했는데, 예. 근데 물론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할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 폴 같은 네, 거가 네. 예. 그런 걸 인터넷 하는 그런 폴은 거는 뭐 네. 그냥 진짜, 재미로 하는 진짜, 거고. 그거를 그 지지자들, 강경화 지지자들이 분노해서 그거를 링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예. 공유를. 예. 그 공유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났다 지금. 강경화를 이제 후보로 만들겠다는, 장관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 그거를 야당만 모른다. 이미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여론조사 그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여기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48%, 부적합은 35%. 예, 그렇게 나왔네. 야, 언론에서, 거기는 저기 뭐 좀 제대로 여론조사 돌리는 모양이네. 네,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도 선방했네요. 그 정도면.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한국일보 48대 여론조사 같은 35인데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응답이 전부 다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30% 이상이 나온 결과입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은 이른바 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층이 관심한 많이 사람. 예, 그 포함된 그런 여론조사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거는 지금 RDD 무선 78, 유선 21.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고 이게 제대로 했네. 요즘 세상에 유선으로 81% 때려놓고 그게 말도 여론조사 안 되죠. 결과라고 그렇게 실어놓고 또 JTBC에서는 또 그걸 갖다 대문짝하게 키워놓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희수 후보자도 적합 54.6, 부적합 22.3. 강경화도 48.1, 35.2. 다 적합이야. 적합이죠. 김동연 뭐 이미 임명 이미 특장 됐고. 받았고. 네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65.6. 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면 작살 난다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자기네 개기고 있는 거야. 정치 생명 내놓고 딜을 해야 돼요 지금. 등신들이야 등신들. 그거를 모르고. 대가리가 나빠. 대가리까지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 골치 아픈 그 야당들 중에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이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갖고 지금 소위 말하는 비호남계들이 그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어쩌자고? 국민의당이 잡탕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죠? 예, 호남 사실 뭐 호남 기반으로 그렇게 먹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호남계가 얹혀가지고 비례로 그렇죠. 이태규 같은 경우 이태규는 비호남계도 아니고 MB계지 MB계. 이명박계지, 이명박계지. 야. 이명박한테 개 노릇 하던 애가 국민의당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간수 없는 감옥. 아니 간수 없는 지금 감옥. 박지원, 정동영 뭐 이런 쪽은 지금 강경화 찬성이고 그렇죠. 네. 박노는 또 뭐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네. 아주 개판이야. 완전히 아사. 어? 우리는 그쪽을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제 아사리판이 대선 때부터 대선 기간부터 슬슬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사드를 찬성을 한다는데 반대를 했다는 등 뭐 갑자기 다 얘기가 다르고 안철수 하는 말 다르고 박지원 하는 말 다르고 당대표 하는 말 다르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가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혹시라도 국민의당이 혹시 내분되지는 않을까요? 여기 또 탈당하거나 또 이렇게 쪼개지거나.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냥 서로 그냥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 그냥 각자 플레이 하는 것 같아. 그냥 서로 아이씨 너 네 할 말 하고 나는 내 할 말 하고 그런 그게 뭐예요? 아사리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당론이 뭔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각자 그냥 개인 각자 플레이 하고 떠드는 있는 거야. 거고. 알 수 없는 과목이 딱 맞는 애. 예, 이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은 뭐 현실화되기는 힘들지만 지방선거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네.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유권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호남에서 7% 막 8%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태규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걔는 진짜 부담이 없네 애거든. 예, 뭐 그냥 개쌍마 외에 해도 되는 애인데 왜 그런 이태규 같은 이명박 졸개 출신한테 왜 비례대표 그 국민의당이 거기 휘둘릴 일이 뭐가 있어? 지금 이태규가 강경화 어떻게든 지금 떨어뜨리려고 거의 뭐 강경화 전담 마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JTBC 뉴스룸에서 네. 손석희가 이태규 불러다가 단독 단독 인터뷰도 인터뷰 하고. 따주고. 아니 미친 단독 인터뷰 했으면 강경화 후보자도 그 분량만큼 불러서 해명 그 반론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손석희도 진짜 하여튼 자 우리 매번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네요. 아유. 하여튼 선거가 다가오면 네. 상당히 볼만한 뭐 그런 그림이 나오죠. 상황이 뭐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처럼 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폭망이야 폭망. 작살나죠 진짜. 지금 저 호남 지지율 5% 아니에요? 5%? 거기다가 총선이랑은 또 조금 다른 게 지선은 어쨌든 단체장을 뽑는 선거이다 보니까 당을 보고 뽑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에서 지금 잘해도 단체장 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오기가 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하고 있습니다. 뭐 고마운 일이야. 예.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이제 여실히 근데 보여줄 저는 예정인 걸로. 다들 이제 의견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당이 조금 커서 자한당을 밀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헛발질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뭐 82%, 84%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한 50%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83%인데 민주당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중에 30%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정 운영 지지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에서 그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잘 끌어와야 되는데 자한당이랑 똑같이 지금 발목 잡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보 같은 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로 그 국정 운영 뭐 잘하고 있다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네. 17%의 자바국당 세 그죠? 당이 몰려가지고 17% 가지고 세 당이 서로 뜯어 먹으려고 뭐 그러니까 바보들이에요. 삽질하고 앉았는데 왜 그래? 예, 뭐 그것에 대한 뭐 결과는 뭐 나타날 겁니다. 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 그나마 지금 국민의당에서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의원하고 정동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나마 여론을 조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귀를 막은 것 같더라고요, 지도부 쪽은. 그냥 뭐 떠들지 말아라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 또 SNS에서 서로 자기네끼리 또 공방해요. 뭐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박지원이 뭔데 마음대로 SNS에다가 뭐 그런 글을 올리냐. 그랬더니 박지원이 또 그거에 대해서 아니 아직 당론이 정해지기 전이니까 전에 내 마음대로 당론을 정해지면 내가 따르겠지만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의견도 하나 못 올리냐 막 이러면서 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아주 그냥 아사리 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프랑스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프랑스를 우리 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리고 저기 정의당까지. 네. 지금 프랑스가 전개가 완전 재편되고 있거든. 사회당이 완전 몰락해 버렸어. 이번에 지금 그동안 사회당이 그 소위 좌파 진영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 총선 때 지금 망했단 말이야. 그 마크롱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었는데 그 신당이 우리나라로 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렇죠. 노선이 좀 비슷해요. 여기가 지금 예상 결선 투표 뭐 이렇게 그 선거 예상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의석수의 한 74%를 지금 획득하는 걸로. 74%.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상태로 쭉 가면.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정신 안 차리고 이따위로 정치를 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국민들 마음이 어디에 안 간다니까. 정치 잘해야 돼. 지금은 협치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야당 요구에 야당 요구가 말이 되는 거면 되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걸 양보를 하는 거는 협치가 아니라 거래예요. 네. 정치적 야합이고 거래고 그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 원치 않죠, 그거를. 야합을 하라는 게 아니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협치는
청와대도 해야 되지만 야당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왜 맞습니다. 자기들은 협치할 생각을 안 하냐고. 대통령한테만 협치하래 자기는 그래서 안 하면서. 지금은 인기 높은 대통령한테 협치를 잘하는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어? 카운터 파트너로 그래. 니들이 저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와 여당하고 협치를 잘하네. 니들이 그럼 카운터 파트너로 커라 하고 밀어줄 수 있는 건데 협치를 안 하니까 지지율이 꿈쩍도 안 하지. 한마디로 이 정부와 그리고 이제 여당은 국민들의 지지율과 여론을 보고 정치를 하는데 예. 조중동만 보고 기존 언론만 보고 정치를 하면서 이제 계속 폭망해 가고 있는 상황. 네. 예. 정신 좀 그래. 차려야 되는데. 그 기존 언론에 나온 예. 그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들의 그 헛소리, 그 수많은 오피니언, 칼럼이라든지 오피니언 리더들, 사설 이거 보고 정치를 하면 망한다니까. 그 신문 스크랩부터 빨리 집어치워야 돼. 정치 제대로 하려면. 그래, 2회에 걸쳐서 나왔어요. 신문 스크랩. 네. 하여튼 언제까지 국민의당이 이 뻘짓을 계속하고 정신 못 차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지금 여소야대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소야대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여대 야소예요. 지지율이 2배, 뭐 야권 다 합쳐도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지금 야대를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107석은 사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될 놈들이 뻔뻔하게 앉아있는 자리지 그게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의석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전에 만들어진 의석수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여소야대라고 굳이 그 정부나 여당이 쫄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냥 밀어붙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밀어붙이시겠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장관이면? 봐요. 예. 왜냐면은 큰 하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면 좋겠지만 네. 안 된다고 해서 장관 임명 못할 근거는 전혀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절차예요.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테니 한번 그 자격이나 정책 능력 한번 검증해 주세요. 이런 절차예요. 근데 아니 이것들이 정책에 대해서는 도대체 질문을 안 해.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거 맞다 진짜. 질문도 뭘 알고 똑똑해야 이게 뭘 아니, 물어볼지 그게 나오는 거지. 얼마나 청문회를 미리 준비를 안 해오면 그 누구죠 이상돈 의원이 예. 막 물어봤잖아요. 민주당에서 김희수 헌법재판관 그 내정자한테 민주당에서 너 추천한 사람이잖아. 너 민주당 추천한 민주당 인사잖아. 이제 뭐 이렇게 마치 예. 무슨 어용 헌재소장이 될 위험이 있다. 막 화를 내면서 꼭 그런 건 아니다. 내 법관 인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라. 그래서 약간 발끈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어쨌든 맞는 거 아니냐. 민주당 쪽에서 누가 전화해줬냐. 그랬더니 박지원이 전화해줬다고. 박지원이 전화했는데요. 그 이상돈 의원이 국민의당이거든요. 갑자기 함구 조용해지고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그 인사에 대해서 공부도 미리 안 해오고 오죽하면 헌재소장 그 청문회에서는 거기에 그 참고인으로 나온 헌법 학자들이 의원들이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서 헌법을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막 기사에 그런 게 떴어요. 대학 뭐 강의실로 뒤바뀌어 뭐 이런 기사가 뜨고 유치해갖고 오빠 줄 정도의 수준이라 심란합니다. 심란해. 사실 그 4.19 혁명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때는 총선을 다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 자유당이 뭐 거의 그냥 멸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만약에 요번에 뭐 대통령 탄핵되고 그거 파면돼가지고 네. 총선도 다시 치렀다? 자유한국당 몇 석이나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는 폭파했죠 거의. 저기 TK 쪽에 좀 건지고. 지금 왜 꾸준히 박근혜 TK 자민련 됐겠지. 탄핵 반대하던 예. 그 17% 정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꾸준히 있는 그러니까. 한 15%? 그 예. 정도가 이제 아마 남았겠죠. 그래봤자 뭐 한 40석 정도인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플러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의석수 자체가 적폐입니다. 박근혜 탄핵되기 전에 그 선거 치러가지고 맞아요. 그렇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던 상태에서 그렇죠.
선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예, 그분들이. 사기당한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법 체계상 지금 뭐 당장 뭐 정당 해산이나 네. 의회 해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만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고 없애야 할 적폐가 맞다고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적폐 대상이면 살아남으려면 잘하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들은 그 의석수 가지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그건 과반 장난 아니니까 네. 그 의석수 가지고 지금 깽값 좀 받아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얄팍한 정치 네. 글쎄 얼마나 더 즐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요. 어. 좀 마음 같아서는 어. 우리 그 내년에 지선에서 혹시 개헌 투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때 그 해산 국회 해산을 걸고 싶어요 좀. 총선 다시 하는 쪽으로 네, 네, 해산하고 다시 하는 쪽으로. 아예 선거제도 싸그리 다 바꾸고 네, 네. 그때 예. 우리 선거 해가지고 뭐 대통령 임기하고 같이 맞춰서 맞추면 뭐 되죠. 해도 되고 네. 뭐 대통령 임기가 2022년에 끝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하면 딱 내년에 맞아요. 다시 총선하면 돼. 아니 맨날 좋아요. 허구한 날 뭐 네. 대통령 임기를 줄여가지고 국회의원 임기랑 맞추자 그러는데 왜? 꼭 그러라는 법이 국회의원이 어딨어? 줄여야죠. 국회의원 임기 줄여가지고 그럼. 대통령이랑 맞춰야지.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저 대통령은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주민들한테도 없고 지금. 국민들이 아 우리가 잘못 뽑은 것 같아. 이거 리콜할게. 리콜할 수 있게. 그것도 만들어야 어? 되고. 소환제 같은 거 네. 해가지고 뭐 그런 저는 것도 하고 주민-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이가 저 뭐야 강경화 장관 후보 임명하면 네. 김희수 떨어뜨리겠다. 헌재소장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을 지금 자꾸 미끼로 이용을 해서 협박질을 하는데 깡패야. 호남에서 진짜 흔적도 없이 네. 사라질 수 있어. 김동철도 지역구가 광주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 나왔잖아 기사 제목으로 어. 강경화 그 반대에 뿔난 그 어. 광주 시민들 응. 호남에서 흔적도 없이 국민의당을 사라지게 해주겠다 막 이런. 진짜 그게 네.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약간 뻥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거 그거 지금 믿고 그러는 거거든. 또 뭐 그 사이에 네. 뭐 여론도 뭐 좀 바뀔 수 있고 뭐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지금 이지랄을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 음. 두고 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김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출생지가 또 전북 고창이시네. 네. 예. 네. 김제인가? 전북 고창. 고창이야? 네. 뭐 하여튼 전북 출신이시. 전남고등학교 나오셨고. 아. 이낙연 총리를 이어서 그 예. 중요한 자리에 또 호남 인사를 앉혀주시려고 하는데 호남당이 반대를 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아이고 멍충이들이다 진짜. 아유 참. 우리 그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우리 예. 뭐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지 선언하신 것도 얘기하셨지만 그거 외에도 저는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하는 경우 처음 봤어요. 위안부 할머니들도 모여서 그 지지 선언을 하셨고 국내 여성 단체 그다음에 국제구호 단체 130개의 단체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또 지지 선언을 하고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도 정운찬 정 총리 뭐 주진영 박사 이런 분들에 비해서 각계 인사들 498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지지 선언하시고 장관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지지 선언한 경우가 있었나요? 이것도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죠. 어. 네. 진짜 떨어뜨리라고 한 적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야 왜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냐. 어. 사실 지금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무슨 협치라는 명목하에 형식적으로 뭐 한 명 떨어뜨려주고 뭐 야당한테 전리품 안겨주듯이 그런 식으로 왜 그런 정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게 옛날 정치야, 옛날 네네. 정치고. 그래서 한 명도 지금 버릴 사람은 없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사람들 정말 잘 뽑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걸 왜 떨어뜨려야 돼? 네. 그냥 다 강행하면 돼. 언론 얘기하니까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 네. 저 뭐야 장관 임명 문제 없다 이렇게 사설까지 썼단 말이야. 그래요. 예. 그러면 잘했어. 잘하고 있어요. 역시 뭐. 네. 여론에 오냐오냐 여론을-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때로는 이렇게 사랑의 매를 네. 들고 그래야 사람이든 사랑의 언론이든 매. 예. 사람은 때리면 안 되지. 뭐. 말로 때리면 몰라서. 네. 예. 그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지금은 더 강하게 좀 강행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유한국당 같은 그런 좀 말 안 통하는 정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힘겨루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힘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논리로는 안 되니까 쟤네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고기 한 덩이 던져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기 한 덩을 던져주는 그 타이밍이 예. 저는 조금 더 뒤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네들이 그 여당이었던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지 않고 있는 자기네가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줍지 않게 뭐 하나 그냥 딜해주고 던져주고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예 자리 다 내놔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찍어 누를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옛날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 중에 그 떡장수 할머니가 네.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처음에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떡 달라고 그랬어요. 딱 하나 좀 앉아 먹지. 예, 그래서 떡 줬어요. 떡을 다 줬어. 네. 그 다음에는 뭐 팔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팔 줬어. 팔을 주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끝난 끝난 겁니다. 거야.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됐든 뭐 김희수 후보자가 됐든 네. 그거 내주면은 뭐 걔네들이 앞으로 뭐 협치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없죠. 예. 그리고 그렇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스타일은 과거 민주당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에 네. 그때 이제 리더십을 보면은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빤히 보이는데 당시에 그렇게 흔들어댔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 계신 많은 분들. 네. 예, 흔들어댔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 결국 대표 사퇴하고 뭐 소위 말하는 혁신 그렇게, 전당대회 예. 할 것 같다. 예상했었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위원회에 재신임 묻겠다 그랬죠. 현재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중앙위에 재신임 투표 같은 것은 바로 국민 여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 여론이 1% 떨어졌다며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은 원칙대로 갈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물러서지 않을 거야. 를 둘만 합니다. 지금 어제인가요? 저희 뭐 페이스북에도 노컷뉴스에서 그거를 간단하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돌리긴 했는데 예. 근데 물론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할 수 있더라고요. 인터넷 폴 아. 같은 네, 거가 네. 예. 그런 걸 인터넷 하는 그런 거는 거는 뭐 그냥 진짜, 재미로 하는 진짜, 거고. 그거를 그 지지자들 강경화 지지자들이 분노해서 그거를 링크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예. 공유를. 예. 그 공유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 이 사람들이 되게 화가 났다 지금 강경화를 이제 후보로 만들겠다는 장관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 그거를 야당만 모른다. 이미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여론조사 그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여기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48%, 부적합은 35%. 예, 그렇게 나왔네. 야, 언론에서 거기는 저기 뭐 좀 제대로 여론조사 돌리는 모양이네. 네, 언론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도 선방했네요. 그 정도면.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 한국일보 48대 여론조사 같은 35인데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응답이 전부 다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30% 이상이 나온 결과입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은 이른바 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층이 관심한 많이 사람. 예, 예. 그 포함된 그런 여론조사를 그렇죠. 한 거죠. 네. 이거는 지금 RDD 무선 78, 유선 21.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고 이게 제대로 했네. 요즘 세상에 유선으로 81% 때려놓고 그게 말도 여론조사 안 되죠. 결과라고 그렇게 실어놓고 또 JTBC에서는 또 그걸 갖다 대문짝하게 키워놓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희수 후보자도 적합 54.6, 부적합 20. 저는 뭐 잘 좀 하자. 언론이랑 방송들. 네. 특히 저기 제이모 방송이랑 네. 예, 뭐 옛날에는 잘했는데 요즘 잘 못하고 있는 네. 언론 방송들 특히 좀 잘 좀 합시다. 네. 예, 시대가 변했으면 적응을 해야죠. 네, 그죠. 예. 네, 그 야당이 그래서 지금 그 힘겨루기 목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청문회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한 혹은 뭐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득권 주류가 아닌 인선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좀 깨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목적이 달성하겠습니까? 떨어질 분이 계실까요 혹시? 우리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다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 양보라는 게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원칙 앞에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어떤 뭐 정확한 문구는 생각 나지 않는데 타협이 원칙이지만 예, 원칙은 타협하지 않는다. 예, 뭐, 네. 예, 맞아요. 예. 어우, 똑똑하시다. 네. 일단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타겟이 강경화 후보한테 네. 지금 가 있는데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전부 지지 성명을 했어. 그 처음이야. 아니,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전직 장관들이 지지 성명을 내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 장관들이 전부 남자들이에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홍준표를 지지했던 공로명 전 장관, 네. 그 다음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좀 괴롭혔던 송민순 전 장관, 네. 뭐 이 사람들도 거기 지지 성명서에 서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죠. 네. 아니 10분이 이런 후보가 어디 있어? 이런 후보를 왜 떨어뜨려? 그러니까요. 왜 인위적으로 꼭 떨어뜨리려고 하냐고. 그래서 실패해요. 야당은 지금 굉장히 옛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국회 그 의석수 가지고 지금 장난을 자기네끼리 치는데 힘싸움한다. 예. 지금 언론이 그렇게 그 기사를 쓰고 그 정치인들 그 특히 야당 그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베껴 써주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도 끔찍도 안 해. 꼼짝도 안 하죠. 82% 최근 그러니까. 게. 네. 1% 떨어졌잖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오차 범위 어. 그거죠. 그러니까 여론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한 거에 대해서 전혀 요동을 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야당이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여론한테 지금 시민들한테 주권자들한테 덤비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옛날식으로 국회 의석수 가지고 정치를 하면요 진짜 망해. 당장 내년 지방선거 있어요. 이 양반들아. 어? 거기서 작살나면 그 뒤에 2020년 총선은 무사할 것 같아? 정치 똑바로 해야 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누가 협조를 잘하느냐가 인기를 지지율이죠. 올리는 네, 지지율을 맞습니다. 올리는 비결이에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냥 포기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자기 포지션 잘 잡아야 돼. 거기서 엄하게 캐스팅 보트 지고 좀 약팔려고 그렇게 잔재주 부리다가는 폭망해. 이게 그 전직 외교부 장관 10분, 네. 10분이 이제 강경화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한 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럼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옛날 뭐 예비역들 뭐 수십 명 뭐 이런 네. 거 성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22.3. 강경화도 48.1, 35.2. 음. 다 적합이야. 적합이죠. 김동연 뭐 이미 임명장 됐고. 받았고. 네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65.6. 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면 작살 난다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자기네 개기고 있는 거야. 정치 생명 내놓고 딜을 해야 돼요 지금. 등신들이야 등신들. 그거를 모르고. 대가리가 나빠. 아 대가리까지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 골치 아픈 그 야당들 중에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이 이태규 의원을 비롯해갖고 지금 소위 말하는 비호남계들이 그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어쩌자고? 국민의당이 잡탕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죠? 예, 호남 사실 뭐 호남 기반으로 그렇게 먹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호남계가 얹혀가지고 비례로 그렇죠. 이태규 같은 경우 이태규는 비호남계도 아니고 MB계지 MB계. 이명박계지, 이명박계지. 야. 이명박한테 개 노릇하던 애가 국민의당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간수 없는 감옥. 아니 간수 없는 감옥. 지금 박지원, 정동영 뭐 이런 쪽은 지금 강경화 찬성이고 그렇죠. 네. 당론은 또 뭐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네. 아주 개판이야. 완전히 우리는 그쪽을 죽을 때까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제 아사리판이 대선 때부터 대선 기간부터 슬슬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사드를 찬성을 한다는데 반대를 했다는 등 뭐 아무 갑자기 다 얘기가 다르고 안철수 하는 말 다르고 박지원 하는 말 다르고 당대표 하는 말 다르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가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 게 있어요. 뭐 외교부 장관이 한 수십 명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이명박 정부까지 네. 역임을 하신 분들 중에 10분이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동안에 외교부 장관이 총 13분입니다.
3분 빠진 거예요? 3분 빼고 13분 중에 10분이 지지선을 하신 거예요. 박근혜 정부는 없어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하셨던 분들은 뭐 좀 자숙을 하셔야 되니까. 자숙해야죠. 예. 어디다가 지지를 이러면서. 하시더라도 네, 마음속 차이가 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예. 낫기 때문에. 근데 이 13명 외교부 장관 중에 10명이 지지를 했다는 건 이건 장관 인사 그 청문회 국면에 있어서 그냥 게임 오버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걸 언론에서 제대로 이 이슈의 크기만큼 다뤄주질 다뤄지지도 않고 않아요. 있고 네. 그리고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뭐 또 요프레임이 있던데 한국일보에서 조사를 해서 뭐 JTBC에서 뭐 이따만하게 그 뻥튀기한 그 여론조사 후보자들 중에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많다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얘기했던 유선전화 유선전화. 81%. 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 한 20%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20%도 더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것 가지고도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국일보에서밖에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언론사에서 그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놓고 안 지지 까고 있다. 높으니까 안 까고 안 깐다. 있다는 네. 지금 충분히, 의혹까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충분히 혐의